안녕하세요. 펜션 연구소장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조특법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법 제99조 4회에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3억 원 이하면 그 주택을 투명주택 취급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매매 가격이나 신축하는 데 들어간 그런 높은 가격이 아니라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션뷰 영구조망 토지를 구입하려면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도 기준 시가는 낮게 책정돼 있어서 오션뷰 영구조망 부지에 지은 건물이라도 면적이 넓지 않으면 기준 시가로는 3억 이하에 해당됩니다. 조특법은 3억 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투명한 주택으로 봐주기 때문에요. 이 농어촌 주택 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조건을 갖췄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계속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해서 기존 주택 비과세 혜택을 계속 줄 테니 시골에 세컨하우스를 지어서 시골의 경제도 활성화 시켜주세요, 이런 취지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펜션 사업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농어촌 민박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보면 기존 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펜션 사업을 법인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열심히 알아봅니다. 이 조특법 때문에 그런 걸 굳이 알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조건이 있죠. 이 농어촌 주택 조건은요, 수도권 지역이면 해당되지 않고요, 도시 지역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특법에서 말하는 도시 지역의 의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시 지역과 완전히 다릅니다. 조특법에서 말하는 도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그런 도시 지역을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중첩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특법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을 더 세분해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도시지역 토지에 있는 주택은 아무리 읍이나 면에 위치해 있어도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농어촌 민박은 읍이나 면에 위치해 있다면 이런 토지 구분이랑 전혀 상관없이 허가를 무조건 받을 수 있지만, 조특법상 혜택을 주는 농어촌 주택은 아무리 읍이나 면에 속해 있고 농어촌 민박 허가를 받은 건물이라고 해도 토지가 이 도시지역 토지에 해당된다면 제외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조특법상의 도시지역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강원도에 있는 펜션 3군데를 예로 들어서 조특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토지 조건, 기준가 조건을 함께 파악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토지 구분 여부는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안 해도 되고요. 여기에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강릉시 연곡면에 있는 한 펜션을 입력해 봤더니 개별 공시지가가 81,000원이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나오네요. 계획관리지역은 여기 관리지역 토지에 속하는 토지예요.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펜션이 위치한 토지는 조특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준시가가 3억 이하라면 조특법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기준시가는요,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이트 검색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아파트 가격은 공동주택 메뉴에서 확인하는 거고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은 여기 개별주택 메뉴, 이 3번째 메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개별주택 메뉴 눌렀더니 이런 안내가 나오는데요. 여기 누르면 다 연결돼 있어요. 사례로 소개할 곳은 강원도니까 저는 강원도 눌러보겠습니다.
이 펜션이 토지 넓이가 938제곱미터, 건물 연면적은 212제곱미터라고 나오네요. 이 가격은요, 토지랑 건물 합한 가격이에요. 합한 가격이 2억 8,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억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펜션은요, 조특법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는 겁니다. 매매가나 실제 들어간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이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펜션 기준 가격이 몇 년 후 취득 시점보다 많이 올라서 3억 원을 훌쩍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많이 올라도 조특법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건물주가 기존 주택이 있다면 후에 취득한 이 농어촌 주택은 조특법상 투명주택으로 간주받을 수 있는 주택이니까 기존 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례, 이번에는 오션뷰 영구조망 토지에 지은 농어촌 민박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강릉시 정동진에 있는 농어촌 민박인데요. 동해바다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제가 직접 다녀온 곳이지만 건물주께서도 우연히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상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영구조망 건물인데요. 절벽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이 펜션의 조망성을 따라올 건물이 없을 정도로 뷰가 뛰어난 곳입니다. 제가 이 펜션의 주소를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입력해 봤더니 여기 보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잖아요.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지인 겁니다. 토지면에서는 조특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준 시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공시가격 알림이로 가겠습니다. 공시가격 알림이로 가면 개별주택 기준가는 각 시도별 홈페이지로 또 연결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보니까 이렇게 일사천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사이트로 연결이 되네요. 같은 강원도니까 이 일사천리 시스템에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했더니 토지는 590제곱미터, 주택 연면적은 213제곱미터 나옵니다. 이걸 평으로 환산하면 토지는 180평, 건물은 64평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기준 가격을 봤더니 2억 4,900만 원입니다. 오션뷰 영구조망 토지에다가 뷰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인데도 그리고 면적도 그렇게 작지도 않죠. 64평이면 꽤 큰 거잖아요. 이 정도 건물인데도 기준가로는 2억 5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펜션도 조특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오션뷰 영구조망 토지를 잘만 선택해서 건물을 지으면 조특법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조특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펜션도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다녀왔는데 역시 상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펜션이고요. 바다 앞 제1열에 위치한 오션뷰 영구조망 펜션입니다. 정말 바다가 바로 앞이더라고요. 토지 면적이 152제곱미터, 건물 면적이 49제곱미터로 나오는데요. 이건 신축하기 전의 면적입니다. 평으로 환산해 보니까 토지가 46평, 건물이 15평이네요. 토지가 46평이면 굉장히 작은 토지긴 한데 바닷가 토지는 워낙 비싸니까 이렇게 아주 작은 토지를 구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매우 비싸겠지만 어쨌든 기준 시가로는요. 토지 건물 합해서 3,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펜션주는 이 낡은 건물을 기준 가격 3,700만 원일 때 사서 작년에 부수 후 18평으로 새로 지었더라고요. 바다 앞에는 워낙 토지가가 비싸서 이렇게 완벽한 독채 펜션이 없거든요. 나름 경쟁력이 있는 펜션입니다. 그래서 가동률도 꽤 높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은 여기 기준 가격에는 아직 반영 안 돼 있지만 새로 지은 건물도 평수가 크지 않으니까 기준 가격이 아마 분명히 높지 않을 거예요. 이 새로 지은 건물은
2024년 6월에 반영되니까 그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암튼 이 펜션주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건물일 때 취득했고요. 조특법은 취득 당시 기준가로만 적용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가격 면에서는 합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이 있는 토지가 도시지역 토지만 아니면 되는데 토지이음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도시지역으로 나오네요. 이 건물은 현남면에 위치해 있어요. 읍이나 면에 위치해 있으니까 토지 상관없이 농어촌 민박허가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조특법에서는 아무리 읍이나 면 지역에 위치해 있어도 토지가 도시지역이면 제외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도시지역 토지에 지은 건물이니까 농어촌 민박이어도 조특법 혜택은 받지 못하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1주택을 유지하면서 농어촌 민박 사업하실 분들은 바닷가 오래된 건물을 구입해서 허물고 다시 지으면 취득시 기준으로 조특법을 계산하기 때문에 허문 부지에 오션뷰 펜션을 아주 멋지게 지으셔도 기존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그 토지가 마지막 사례처럼 도시지역 토지에 속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례를 3가지나 들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특법에 의한 농어촌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이제는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죠. 설명을 꼼꼼히 하려다 보니까 오늘 영상도 굉장히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옥 건물은 기준 시가가 3억이 아니라 4억까지도 조특법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한옥 체험업으로 펜션 사업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옥은 4억까지 봐준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조특법은 2년 단위로 계속 연장 중인 법이에요. 이번에도 또 연장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이 연장됐습니다. 언제까지 연장될런지는 모르지만 암튼 영구적인 법은 아니고 한시적인 법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도 무척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